네, 잠들기 전에 장바구니 점검해보는 시간. 왔다! 종목 홈쇼핑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피곤하실 텐데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방송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알차게 저희 50분 구성해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살짝 입모양이 애매하죠. 요즘 투자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게 투자를 하면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참 기분이 애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략주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이렇게 늦은 밤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장중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저희 기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네모 링크가 깜빡깜빡 보이실 겁니다. 이 하단에 영문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건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슈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 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주는 무료 강의 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요. 모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끝났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미국 증시 일단 메모리얼 데이로 쉬어갔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또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마쳤습니다. 그 전날에 좀 강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보험 쪽은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을 보였고 그리고 반면에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오늘 전문가님 인사 나누고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자, 일단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장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자, 우리 증시는 좀 뭔가 체크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 약간 힘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어서 가야 되는데 미증시가 쉬어가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조금 좀 안타깝게 좀 약간 쉬어갔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좀 바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 혜택 좀 말씀드릴게요.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흰개미 검은개미 막 섞여 있죠. 자, 그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자,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혜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 시장의 대환 시황 이슈를 제가 체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어제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슈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그런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공략주 오늘도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고 히든 종목 두 가지, 관심 종목 두 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 테마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도 제가 소개를 할 건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교육 영상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오늘 장중에 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열심히 고생해 가지고 목이 터져라 떠들어 가지고 영상을 남겨 드렸고요.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그렇게 남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종목 차트 교육이 있는데 차트 교육은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의 차이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많아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7% 하락, 뭐 코스닥은 0.25% 상승,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전일 증시에 비해서는 양시장 모두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미증시가 휴장이었다 보니까 지수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어제와 동일하게 4,70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374원대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어떻게 한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 AI가 굳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왜 법인을 설립하지? 그렇게 따지면 AI 엄청 대박 터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한국에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왜 법인을 왜 한국에다가 설립을 하냐? 뭐 저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AI 뭐 강국이고 뭐 앞으로 AI 산업에선 핵심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챗 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국가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고가의 모델을 제가 유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 챗 GPT를 활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AI 챗 GPT를 사용하는 기준의 상위 10개 국가에서 가장 AI 도입이 활발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쓴다 이거죠. 자, 그만큼 뭐 이전에는 중국에 있는 뭐 딥시크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오픈 AI처럼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두 번째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 관련된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오픈 AI에 대한 이 기대감 재료 소스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히 한국은 챗 GPT WAU라고 하는데 일주일간의 사용자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인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4.5배 이상 늘었다. 그만큼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고. 전문가님, 네. 이게 이용자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잖아요. 네. 근데 인구 수로 따진 거예요? 아니면은 비율로 따진 거예요? 아무래도 유료 구독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유료 구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일주일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한 건데 1년간 4.5배가 늘었다.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 구독자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용자는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인구 수의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네. 이게 비율로 따졌을 때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수가 미국 다음이라는 건지. 일단은 이용자도 유료 구독자도 미국보다는 다음 국가가 우리나라인 거고 이 이용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챗 GP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편리함을 다들 체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AI 관련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오픈 AI 관련된 종목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있을 건데 그 종목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폴라리스 AI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폴라리스 AI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산하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폴라리스 AI는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으로 공략해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공략했냐면 일단 첫 번째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철도 관련된 시스템을 관리하고 도입하고 있는 게 바로 폴라리스 AI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 쪽에 대해서 섹터 테마를 좀 약간 소외하고 좀 관심 있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철도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유심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관계사 뭐 관련된 소식들도 있지만 일단 오픈 AI가 한국의 법인을 좀 설립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일단 폴라리스 AI를 저는 주목하고 싶다.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폴라리스 AI 차트를 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좀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약간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 여기 구름이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구름 보이시죠? 이제 이 구름대를 돌파해서 이탈하기 위한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좀 윗골이 달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슈팅 나올 때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조정 나왔다고도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재료가 부각되면 강력한 슈팅, 상한가 근접하는 그런 기록을 또 세워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충분히 위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슈팅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폴라리스 AI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단은 뭐 많은 내용들을 다 포집해가지고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방송 시간 벌써 10분 지났거든요. 네,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지금 저 차트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무슨 지도 같아요. 네. 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쵸.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오픈 AI가 서울에 지사를 둔다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뭐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 우리 주식시장은 반드시 뭔가의 재료가 하나로 가운데 푹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폴라리스 AI 관련돼서는 지금 뭐 오픈 AI는 그냥 지금 현재 이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이슈이고요. 그리고 지금 폴라리스 AI는 거기에 대한 사업 영역이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또 정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오늘도 마지막 대선 토론이 네, 있었죠. 8시부터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를 뭐 어떤 뭐 후보가 방문해가지고 엄청난 AI 주가 기록을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AI 쪽으로는 반드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정책 지원으로도 충분히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걸로 바로 또 넘어갈게요. 일단 폴라리스 AI는 제가 내일 교육 영상에 또 추가적인 내용 포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를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시기다. 근데 지금 알래스카 관련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초청했죠. 우리나라.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언제냐? 대선 전날입니다. 6월 2일 날에 알래스카를 와라. 그래서 우리 알래스카 관련된 사업을 논의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 2일 날에 한국, 일본, 대만, 알래스카 불러서 가스관 사업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진짜 할 수 있을 사업인가? 요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줘봐라. 조사한 거 좀 줘봐라. 안 주고 있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못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 기대감만 끌어올렸다가 또 이게 예전에 대왕거래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심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따르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한 한국 석유 수출 감소, 미국 관세 때문에 우리 한국 석유 수출도 감소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석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또 밀어가겠죠. 정부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이 미 관세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관세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참 이 이슈가 네. 참 확실하지 않은 좀 불안한 요소도 있는 이슈인데 그렇죠. 그래도 네, 오늘 맞아요. 이슈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감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가능한 사업이지 않을까. 왜? 지금 미국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확정지어서 말을 안 해줘서 불안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미국이 하자고 하면 해야 돼요. 가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밀고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공략하는 종목이 일단 한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원전주들이 좋은데 원전주들 중에서도 아직 안 간 종목이 있고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자, 제가 일단은 한택이라는 종목을 공략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도 19.7%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그 원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 두산 에너빌리티랑 원전 관련된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해서 시장에 진출한 종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좀 제가 정리를 좀 많이 해왔어요.
일단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죠. 일단은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막 관세 막 떨어지기 시작할 건데, 그렇죠? 그거 피하려면 일단 시작은 하기는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전문가님, 네. 제가 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늘어져서 요약을 아주 쉽게 해보면요. 네. 지금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야기로도 오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행정 서명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로도 묶여서 오르고 있는데, 네. 그냥 열 관리를 하는 탱크다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냥 바로 요점을 찝어버리겠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우리 이제 그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보면 태양광 에너지든 풍력 에너지든 이것만 온전히 믿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자연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소를 돌려요. 수소를 돌리는데 얘네들이 뭐 하냐? 수소 탱크를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암모니아 관련된 탱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LNG 가스통, 보관통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도 있고, 원전 이슈도 있고,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자리에서 여기에서 마감이 됐어요. 오늘 뭐 이제 대체시장, 대체거래소에서도 좀 뭔가 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반드시 대형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두 가지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해도 벌써 20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수익률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공략했었던 티움바이오가 바로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티움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2부 종목에서도 같이 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요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원전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여기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외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릴게요. 롯데관광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롯데관광개발 더 올라간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나 제주도권에 있는 사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죠. 제가 일단 매수 공략을 해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왜 이 자리 때 공략했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서 관세 무풍지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나왔고, 하나솔루션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리포트가 막 쏟아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업 분석해서 이거 공략하자 해가지고 바로 그날 공략했고, 장기 입평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60%대 넘는 상승 좀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더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저는 자리라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하나솔루션의 마지막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리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좋아요. 오늘 아까 저랑 대기실에서 얘기 나누시면서 네네네. 바지춤이 오늘 벨트를 안 하셔가지고 내려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지 차고 공략해 내려가요. 주시고 네. 지금 3분의 2 가량이 내려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팩트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다시 뭔가 좀 자리를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네. 어디 선까지가 안전하다라고 좀 벨트 장착해 주시죠.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일단 제가 내일 말씀드릴 교육 영상 제가 남겨드릴 때 가격
목재를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자리를 분명히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좀 체크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거나 지금 뭐 추가적인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 도달했거나 또는 여기에서 반등하는 물량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 오면 제가 교육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앵커님이 질문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앵커님이 다 찝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세진중공업 요거 말씀드리면 제가 조선주들 투자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니 오늘 삼성중공업이 많이 갔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어제 분명히 제가 삼성중공업 투자할 바에는 이거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은 제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요. 자,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갈 거라고는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자, 근데 세진중공업 딱 보면 어쨌든 제가 HJ중공업이랑 같이 공략을 해드렸는데 세진중공업은 딱 이거예요. 조선주들 그 무거운 종목들 다 가는데 그러면 조선 발주가 좋고 수주가 좋다라고 해요. 건조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걔네들이 온전히 그걸 다 지을까요? 배를 그냥 걔네들이 다 만들까요? 아니죠. 이쪽에서도 수주가 들어옵니다. 세진중공업은 뭐 테크하우스라든지 그 배에서는 테크하우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잠수함도 아니고 테크하우스 위에서 이제 이거 조타기 막 돌리고 하는 그런 데 있죠. 예, 그리고 레이더도 보고 약간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테크하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LNG 가스관 관련된 사업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공략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자리 우리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전 KPS 말씀드릴게요. 일단 16% 정도 수익 지금 고가 대비했을 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한전 KPS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뭐 이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트럼프가 갑자기 원전을 막 민다라는 막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한전 KPS는 약간은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뭔가 그런 AS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그래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달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간 한전 기술이랑 한전 KPS랑 좀 약간 비교를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한전 기술에 반해서 한전 KPS는 천천히 우상향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티움바이오 나옵니다. 티움바이오는 어제 공략을 했고요. 어제 공략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일단 티움바이오가 가장 주목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탑5 종목 중에서 왜 티움바이오를 공략을 했냐? 네, 전문가님. 네. 저는 무슨 떨려, 미래라도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아까 하나솔루션에서 좀 공격을 강하게 했는데 네.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15%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참 놀랍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받겠지만 지금 오늘 방송 들어오신 분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속 좋을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어쨌든 간에 올랐는데 어쩌라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랐는데 뭐 나 지금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없어 궁금하시겠죠?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고가 라인 넘기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살짝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아직 넘기지 못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돌파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밀고 있는 그 재료 임상시험에 대한 그 기대감 오늘도 그 공시 자료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시의 힘을 얻어서 먼저 좀 빠르게 좀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임상종양학회 관련된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와 아스코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공략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 번씩 다 리뷰를 받고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혜택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오늘 뭐 티움바이오나 뭐 그런 종목들도 거기 관련된 공시 자료들을 올려주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공략주, 오늘 공략하는 종목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택이나 뭐 폴라리스 AI가 공략주는 아니에요. 지난주 공략주죠. 자, 그래서 그런 분석 자료들 말씀드릴 거고, 차트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근데 어렵게 설명 안 드립니다. 무료로 최대한 알기 쉽게끔 도움되는 것들로만 추려가지고 설명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일 장중에 제가 교육 영상 남겨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종목을 함께 해왔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사실 그간 성적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솔루션도 70%대까지 올랐었고 ABL 바이오도 지금 오늘 브리핑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종목들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제 업로드된 종목들 그리고 또 오늘 업로드될 종목들로 저희 앞으로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목 홈쇼핑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물건, 좋은 명품 구매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품질 보증서 그리고 이 구매한 다음에 AS 여부죠. 우리가 얼마나 AS 명확하게 해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타이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또 앞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차트 보시면서 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자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추후에 방송 이 영상으로도 더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꼭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저희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 테마는 일단은 소비주 오늘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제가 이 소비주를 공략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명품 뭐 관련주라든지 이전에 명품 소비주 막 이런 거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보면은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막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비에 대한 이 패턴을 좀 분석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화장품주 해가지고 APR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 공략을 했는데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고요. 일단 요거 말씀드릴게요.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뭐 한 6개의 지수를 포함해가지고 이 심리지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우리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있죠. 12월 달 이후로 가장 상승폭이 크게 발생했다. 그러니까 소비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생활 무슨 경제적인 모든 소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소비 지수가 늘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소비하는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꽃이 막 피고 꽃이 지고 이제 더 무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좀 많이 소비를 지출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비 심리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4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기에서 더 갈 것이냐 또 떨어지면서 움직일 것이냐 이건데 지금 현재 시장의 추이로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전문가님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죠? 이 소비주 옆에 화장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이게 소비주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는 걸까요? 아니면 화장품만 그 중에서 좀 유독 강하게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일단 요거 말씀드릴게요. 소비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을 사는 것도 소비로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를 사도 소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냥 돈 쓰는 게 다 소비로 들어가요. 그렇죠? 자, 감정 소비를 제외하고는 돈 쓴 거는 다 이 지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화장품을 제가 언급드리는 건 뭐냐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너무 기대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주, 특히나 제가 이전에도 코스맥스나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 다 지금 주가 상승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좀 더 하자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국내 화장품 수출 첫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3위권 위치를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화장품 생산 수출액 나란히 사상 최대치다. K-뷰티의 저력은 화장품 생산 그리고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다. 기초 화장품 10조 원 시대를 보이고 중국 수출 감소에도 북미와 일본 그리고 유럽 시장을 계속적으로 톡톡톡 노크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북미 쪽에 대한 그 우리나라 K 뷰티 시장이 엄청나게 침투율이 빠르고요. 점유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 조금만 보셔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는 그럼 어떤 종목 사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OEM 또는 ODM 쪽을 좀 공략하셔라.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코스맥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왜 코스맥스들을 안 사시고 화장품 좀 찾고 엄한 데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쭉 갖고 가자라고 제가 3월부터 찾고 코스맥스를 찾고 언급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것 좀 볼게요. K뷰티 업종의 5월 수출 지수를 좀 보시면 중국은 마이너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쪽이 뭐 많이 부활했네, 한한령 해제 뭐 기대감으로 이제 매출 다시 오르겠네. 그 진짜 기대감이에요. 5월 이제 중국 쪽을 매출을 공략했던 애들은 아직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LG생활건강 뭐 이런 종목이 되겠죠. 그런 쪽이고 지금 이제 미국 쪽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국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아까부터 계속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리지만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관세 뭐 때린다고 하니까 화장품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선크림 이거 사재기 현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선크림 관련주들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이런 종목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선크림 쪽 기초 화장품 쪽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색조 화장품도 이제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 것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코트라에서 지금 두바이에서 지금 K뷰티 활용되는 화장품 또는 소비재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데 뭐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또 이제 중동까지도 지금 건드린다라는 거죠. 중동 시장이 개척되고 중동에서 매출이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K뷰티는 당분간은 계속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실 겁니다. 뭐가 팔아 계속 올려다 보실 거예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화장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직접 네. 화장을 좀 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궁금한 네네네. 게 생겼는데 이 한국에서 선호하는 화장이랑 또 프랑스에서 선호하는 화장이랑 특히 또 중동 쪽에서 선호하는 색조 화장의 느낌은 완전히 다를 텐데 어떻게 한국에서 중동 쪽으로도 이렇게 수출이 잘 되나 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 이 화장품이 나왔을 때 진짜 아시아, 약간 황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저 얼굴이나 아니면 앵커님처럼 약간 좀 하얗고 노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맞춰져서 나왔다고 하면 색조마다 이제 1호, 2호, 3호 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나는 진짜 입에다 바르는 립스틱이 뭐 10호 막 10몇 포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A 뭐 몇 호 뭐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 전에 여자친구 선물해주다 진짜 너무 좀 당황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 정도로 색깔별로 그 인종에 맞춰가지고 그 색깔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르는 뭔가 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고 특히나 이런 얘기했다. 뭐 한국에서 나오는 화장품은 찍어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영양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매출이 좋아요. 뭐 일단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일단 제가 공략하는 종목 지난달부터 제가 너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잉그루드랩이고요.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차트 다 보시고. 자, 바닥권에서 일단은 반등하고 있죠. 바닥권에서부터 천천히 거래량 밀리면서 박스권 이탈하면서 어디요? 장기평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예요. 제가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손실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낙폭 과대인 종목을 찾고 바닥이 어느 정도 체크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잉그루드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관세 무풍지대를 찾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거점,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최대로 많은 양을 지금 화장품을 생산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무슨 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고 어쨌고 하는데 잉그루드랩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미국 관세도 일단 무풍지대로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북미 쪽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에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역량을 좀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지금부터 이제 성장할 단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장기 입행을 돌파했을 때는 대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잉그루드랩 같은 종목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쌓아 올리면서 바닥에서부터 이탈했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을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일단은 요거는 잉그루드랩 말한다고 하면 제가 10분 15분 이상 계속 떠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내일 교육 영상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전문가님. 네. 시간이 없어서 큰일 죄송하지만 났네. 그래도 네. 질문은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바닥에 잘 자리 잡고 있는 차트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뭐 떨어질 그렇죠. 구간도 없고. 네, 안전하게 투자할 수 그러면은 있죠. 전문가님의 도움을 특별히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것 허허, 같은데. 그렇죠. 그건 또 아니죠. 여기 입장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렇죠. 내용 다뤄주실 건가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가지고 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디서 사든 상관없어요. 얼마까지 갈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이 대응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수익을 좀 가지고 가보자. 같이 함께 갖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앵커님이 너무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소비 화장품 관련된, 화장품이 아니라 이쪽은 피부 미용이고요. 피부 미용이고 홈뷰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APR. 제가 이거를 언제 공략했냐면요. 우리 쪽 QR코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그대로 QR코드 입장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게끔 올려놓은 거예요. 2025년 2월 26일 날에 기업 분석 공유한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APR을 왜 공략했냐? 어쨌든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뛰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잉그루드랩도 비슷하죠. 어쨌든 바닥에서 박스권 이탈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APR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APR 좋아요. APR 이제 실적 뭐 거대한 종목이 될 겁니다. 홈뷰티 뭐 시장 엄청 커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 가요. 오늘도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 찍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두세 달 이상 정도는 우리가 고생해야 돼요. 주가 많이 안 간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략했는데, 주가 많이 안 간다고 아우 답답하네, 언제가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저랑 투자 성향 안 맞아요. 근데 안전하게 포트를 구성하면서 천천히 종목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자, 소비 화장품 관련된 오늘 공략하는 히든 종목은요. 히든 종목은 종목명은 히든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저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그거 통해서 기본 카메라 앞을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은 제가 요 종목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상승 패턴 차트 보세요. 지금 화장품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럽의 사업 비중, 매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자,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엄청난 그 뷰티 시장이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공략해 가지고 매출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 위에서 한번 틀어주면서 올라갈 슈팅, 매물대 소화되면서 슈팅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거 종목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요거 관련돼서 내일 공략 영상 다시 한번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들 글로벌 수출 기반이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이 관심 종목은 미국 현지 생산으로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 짚어주셨고요. 이 한국의 화장품 자체가 이 프랑스나 또 명품 화장품에 비해서 가격도 훌륭하고 또 품질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유럽의 33%가 유럽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유럽은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침투율이 낮아서 우리 기업이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7천억 원 가까운 매출 올렸고요. 올해는 1조 원까지도 달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팍스통신만 들어오셔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공략주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바로 이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공략을 해드렸던 일정 중에 하나죠. ASCO, 아스코 2025 관련돼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ASCO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위험하게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런 분들은 일단 저와 매매 성향은 맞지 않아요. 하지만 좀 안전하게 나는 포트를 구성하면서 빠르게 시세 차익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AS2025는 ASCO 2025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6월 3일까지인가요? 6월 3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좀 찾으려면 제가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도 그렇지만 미국 암학회도 그렇고 이 두 가지 행사를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밖에 ESMO라고 유럽 종양학회도 있어요. 이거는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대비하면 되고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AACR 같은 경우는 미국 암연구학회 같은 경우는 주로 초기 임상 또는 전임상 연구 결과 발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 물질을 발견했는데 자, 이걸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해봤어. 근데 괜찮은 성과가 나왔네. 이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ASCO 같은 경우는 여기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주로 암 치료에서 암 치료 후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왔는데 2단계에서 좀 진행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좀 박멸이 됐고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 결과가 있어. 이거 결과 우리가 발표할게. 이 자리가 ASCO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큰 행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암학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ABL 바이오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5가지 종목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5가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1월 6일부터 계속 이 종목을 언급을 합니다. 방송에서 계속. 그래서 ABL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더 갈 거다. 왜냐하면 아직 기술 이전에 대한 주가가 안 나왔다. 그 기술 이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 엄청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기술 이전이라고 하면 그 기술 이전의 금액이나 또는 뭐 어떤 규모라든지 계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돈을 벌었다라는 기업인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5가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간 기업이라서 요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뮨온시아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상장하자마자 10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100%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요즘 신규 상장하는 애들은 이렇게까지 상승 안 하던데? 대부분 무너지던데? 근데 이 기업은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상장을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오늘이 7일차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8일차부터 어떻게 주가 상승이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유한양행이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을 66%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한양행이 이번에 ABL 바이오랑 공동 개발로 ASCO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요.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도 임상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재료에 대한 그 기대감은 반드시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임상시험이 어떻게 됐다, 뭐 이건 됐다 안 됐다, 이걸 우리가 판별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 따르는 그 기대감은 반드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던 고가를 밀어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네. 이제 ABL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에 좀 호재가 있으면 이 지금 얼마 전에 상장했죠. 이민온시아도 네. 좀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은 좀 유한양행을 따라가는 그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 행사에서 학회에서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빠르게 붙으면서 고가를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무조건 따라간다, 유한양행 가면 얘도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한양행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뭔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차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게다가 신규 상장주는 몰라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빠르게 붙을 수 있다. 거래량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곧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공략을 했고 결국에는 어제 공략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4%대,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4, 5% 올랐는데 또 갖고 왔어? 더 갈 거기 때문에요. 더 가야 돼요. 어쨌든 너무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다소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주가보다는 그렇게 저평가를 받으면서 키워 올렸던, 빌드업을 했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고가에서 조정받고 현재 아직까지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또 여기도 ASCO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기대감 반드시 반영할 거고요. 이평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이평선이 밀집되고 있어요. 밀집되면서 장기 이평을 바닥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고점 그리고 그 위에 상단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뭐 오늘 다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내일 공략 영상에다가 남겨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정 매매 그리고 29일부터 시작하는 ASCO 2025 관련 종목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제2의 랭라자로 불리는 오늘의 관심 종목 이뮨 온시아는 이번 일정에서 항암 신약 인상 데이터 발표를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관심 종목에 비해서 좀 무게감도 있고 좀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제 공략했던 티움바이오가 오늘 바로 15%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모두 또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서 현명한 자리에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장바구니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공략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입장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고요. 저희 장중에 또 새롭게 올라오는 이슈들 그리고 이슈 관련된 종목들도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